저번 시간 먼저 복습 간단히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이제 지수함수라는 걸 배웠는데,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밑의 범위가 중요하다. 밑이 0과 1 사이라면은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이 나오고,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 판단할 때 밑이 0과 1 사이인지 혹은 1보다 큰지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은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은 4가지 나온다. 이제 4가지. 그래서 증가하는 게 또 2가지 나오고, 감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었어. 일단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우리가 뭐 그냥 그래프 좋았을 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면은 우리가 이 포인트, 원래 원점이 0,0였는데 이 원점이 m,n으로 바뀌면서 얘가 지금 점근선이 될 것이고, 이게 x값이 m일 때 지나는 점이 이 간격이 1이다. m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대칭 이동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대칭 이동하면은 주의할 게, 원래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었어. 그러니까 이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근데 절대값 씌웠을 때 올라갔을 때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y는 3이 된다. 그래서 점근선 가지고 문제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y는 t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점이 정확히 이 점근선과 관련이 있으니까. 뭐 이럴 때는 2개였다가 어느 순간 딱 1개가 돼. 언제? 점근선과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점근선 관련해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이 움직여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데 언제 존재하냐면은 이렇게 범위를 제한시켰을 때, 정의역의 범위를 제한시켰을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럼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냐 보면은 밑에 범위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도 커지고, 반대로 x값이 작으면 함수값이 작아진다. 근데 밑이 이렇게 0과 1 사이 값이면은 반대로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라서 x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어쩐다? 작아지고, x값이 작을수록 함수값은 더 크다. 그래서 밑의 범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의 형태가 좀 다소 복잡할 때는 이 지수의 값을 전체를 t로 치환해가지고 이 t의 범위를 봐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t로 치환했을 때 결국에 얘는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제곱을 고쳐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x값이 이 범위일 때 이 t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적어줘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함수는 이제 더 이상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2의 t제곱이라 쓸 수 있고, t의 값의 범위는 1 이상 5 이하다. 왜냐면은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 범위에서 2차 함수 그래프의 범위가 이렇게 1 이상 마이너스 1때 함수값이 5니까 5 이하.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이런 형태.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얘도 치환하면은 조금 간단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이 부분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곱셈 공식에 의해서. 그래놓고 나면은 이제 얘는 이렇게 t에 관한 2차식 나올 건데,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값을 치환했어. 그럼 이 치환한 값의 범위를 이제 명시해 놔야 돼. 문제에다가 풀이다가. 봤더니 얘는 두 양수의 합의 값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산술기 합평균 그게 주면은 이 t의 값의 범위가 2 이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실제로 얘는 2차 함수라서 이렇게 위로 볼록인 폼수 나올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실제로는 뭐 이상부터 t 값이 2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얘도 이제 밑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밑이 같아 그러면은 지수도 이제
밑이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지수도 같아야 된다. 일반적인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밑이 0으로 같아. 그럼 얘들이 뭐 1이고 2, F랑 T가 다르더라도 0의 1제곱이랑 0의 2제곱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상황도 관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A 값이 1일 때도 A 값이 1이면은 뭐 F랑 T가 다르더라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왜냐면 1의 어떤 제곱은 항상 1일 거니까. 그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지수가 짝수인 자연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의 6제곱 이렇게 되면은 F랑 G는 다를지라도 이 전체 값은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고, 뭐 밑에도 비슷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밑이 다를 때는 이렇게 양변에 로그를 씌워가지고, 일반적으로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많이 쓸 거야. 이렇게 로그 씌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나머지 뭐 여기서 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가 양수인 거 알 수 있고, 지금 주어진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2의 알파 제곱이랑 2의 베타 제곱이 된다. 우리가 x에 대한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건 항상 x 값이니까 x 값에다가 알파랑 베타 대입해가지고 처리 좀 되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여기 지수분석까지 해가지고 했고, 오늘은 방정식 문제 풀 건데, 일단 여기 43번 한 문제 풀어보자. 43번 문제. 아까 봤던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푸는 그런 형태인 거지.
자, 43번 보면은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일단은 얘가 범위가 아까 봤듯이 2 이상이라고 그랬어.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그럼 4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 t제곱 마이너스 1겠지? 그래서 주어진 x에 대한 식을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변형해주면은 2의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얼마야? 10은 0이다. 인수분해 가능하지? 예. 2t t 하고 뭐 마이너스 5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하면 되겠니? 자, 그러면은 t의 값이 2분의 5가 되거나 또는 t의 값이 마이너스 2인데 아까 t의 범위가 뭐라 그랬어? 2 이상이라 그랬어. 그럼 둘 중에 뭐만 돼? 그치, 2분의 5만 되겠지?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2분의 5가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봤더니 얘랑 얘는 어떤 관계 있어? 두 수가 역수 관계 있지. 그러면은 얘가 2면은 얘가 2분의 1, 얘가 2분의 1이면은 이게 되겠지? 그치? 아니면은 얘를 다시 p라 취했을 때 얘는 p분의 1이 될 거니까 p 플러스 p분의 1이 2분의 5다. 양변에 p 곱해가지고 인수분해도 돼. 무슨 말이야? p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p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얘가 p 마이너스 2 p 마이너스 2분의 1은 0 해가지고 p의 값이 2 아니면 2분의 1이야. 근데 p가 지금 2x제곱이니까 x가 뭐 아니면 뭐다? 1 아니면은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 왜냐면 2x제곱 얘가 2가 되거나 아니면은 2분의 1이 된 상황이니까 x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만족한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답이 되겠지? 정리하고 밑에도 풀어보자. 밑에 44번도 x에 대한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을 구해라. 자, 밑에 문제 가보면은 얘는 3의 x제곱을 t로 채워봅시다. 3의 x제곱을 t. 여기서 마찬가지로 t의 값은 양수 되겠지? 그러면 주어진 x에 대한 식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자 여기서 2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을 2 곱하기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을 쓸 수 있잖아.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3k는 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우리 갖고 있는 이 범위는 t가 양수인 범위를 갖고 있어. 그렇지? t가 양수인 범위에서 저 지금 이 식이 이 t에 관한 이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그냥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나올 건데 이 포물선에서 x축과 교점이 두 개 있어야 되고 이 두 개는 전부 다 양수가 돼야겠지? 왜냐면 우리 갖고 있는 거는 t가 양수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x축이 이 두 근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 y축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따져줘야 돼. 세 가지. 첫 번째는 판별식 t가 양수다. 그럼 두 번째는 대칭축. 대칭축이 어쩐다? 그렇지, 0보다 크다. y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세 번째는 함수값. 어디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함수값이 어쩐다? 0보다 크다. 주어진 뭐 식을 셈이 뭐 ft라고 한다면은 f0이 양수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따져줘가지고 이 세 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조금 번거로워서 선생님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번에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6t랑 y는 마이너스 3k 라는 직선이 t의 값의 양수인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이 그래프상에서 교점의 x좌표가 그이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그려보면은 어차피 얘는 그냥 그릴 수 있잖아. 이 t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t좌표가 0, 6 있어가지고 우리 갖고 있는 거는 0보다 큰 상황,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 친구랑 어차피 이 식선은 간단해. 어차피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뭐 이런 y는 마이너스 3k 이런 게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함수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3일대 함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9 나오겠지. 3일대 함수 값이 마이너스 9.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k라는 값이 어떤 뭐보단 커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9보단 커야겠지. 왜냐면은 얘가 이게 막 움직일 건데 얘가 마이너스 9보다 마이너스 9에 있거나 9에 있으면은 지금 중근이라서 서로 다른 조식이 안 돼. 그럼 아래에 있으면은 허근. 그럼 위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위에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겠네. 맞니? 사이에 있어야 돼.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k라는 게 일단은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이렇게 작아야 된다. 볼 수 있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k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의 범위 구해가지고 공통 범위 구하는 것보다는 그래프 관점에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근데 이건 그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아니에요? x가 두 실근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t 값이 정해지면은 x 값도 하나 정해지니까 이 친구에서 하나만 나와요? 왜냐면은 좋은 질문인데 자 보면은 3의 x제곱이라서 이 그래프가 지수함수라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자 t의 값이 이렇게 하나 정해지는 순간 x 값도 하나 정해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1대1 대응을 표현하지? 1대1 함수다. y 값이 하나 결정되면은 x 값도 작게 한 개 결정된다. 이렇게. 좋은 질문이야.
왜냐면은 t의 값이 하나 정해졌다고 해서 x 값이 정확히 하나 정해진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방금 위처럼 이런 경우 t의 값은 하나로 결정됐지만 실제로 x 값은 두 개 나왔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t의 값이 결정되면 x 값도 정확히 한 개로 결정된다. 자, 그럼 밑에 오직 하나의 식을 가지기 위한 k 값의 범위는, 그러면 얘가 정확히 이렇게 쓸 때랑 이렇게부터 가능하겠네, 그지?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참고했을 때 k 값이 정확히 3일 때랑 또는 k 값이 뭐가 작을 때 0보다 작거나 이번엔 같을 때까지. 왜냐면 이렇게 있더라도 교점의 개수는 여기 한 개니까. 왜? 여기 지금 뚫려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다 가능하다. 만약 3k가 0보다 크면 0 이상이면 될 거니까 k는 반대로 0이야. 이게 나오겠지? 됐니? 갔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5번, 4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45번, 46번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냐면은 y는 a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 이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 그려진 이 지수함수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보면은 여기 이 지수함수에서 a라는 거는 x 값이 1일 때 함수 값이야. 1. a 제곱은 x 값이 1일 때 함수 값. 이렇게. 그다음에 루트 a는 a 값이 2분의 1일 때. 이렇게 나오겠지? 즉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게 더 이상 a 값들에 대한 값을 이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수만 비교해주면 돼. 지수만. 왜냐면 지금 얘가 감수함수라서 지수가 크면 클수록 함수 값은 작을 거니까. 그래서 1, 2,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x 값이 크면 클수록 함수 값은 작은 거니까 가장 작은 값은 a 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의 세제곱근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이 루트 a 이렇게 나오겠니? 이렇게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값들을 계수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밑에도 한번 풀어봅시다. 밑에 얘도 마찬가지로 대수 비교 관계를 구하여라. 그럼 얘도 밑이 2인 지수 함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이게 지수 함수 했을 때 얘는 이제 증가 함수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함수가 더 커질 거야. 그래서 지수만 놓고 비교를 해봅시다. 얘가 2의 4분의 5제곱, 얘는 2의 3분의 2제곱, 2의 얘 얼마야? 얘도 3분의 2제곱인가? 네. 그렇지. 얘는 6분의 4니까 3분의 2. 그럼 D는? 자,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니까 지수에 있는 음수는 밑을 역수로 바꾼다. 그럼 2에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결국에는 B랑 C랑 D의 값은 같네. 그럼 여기 있는 A 값만 비교해주면 돼. 근데 지수가 더 크네? 그럼 함수가 더 크겠지? 그래서 A가 가장 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같다.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대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도 한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과 관련이 있네.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이랑 관련이 있어.
자, 47번에 나와 있는 주어진 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 관계에 있는 두 그래프야. 그치? 여기 나와 있는 y는 2의 x-c제곱은 y는 2의 x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그치?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럼 여기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럼 b의 x좌표가 1일 거니까 c의 y좌표 얼마나 되겠어? 얘가 8이야? 4 아니야? 4겠지? y좌표 4야. 그러면 BC의 길이는 3이 되나 볼 수 있겠지? 3에서 1 뺐으니까 맞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때 이렇게 겹칠 거 아니야. 그 말은 두 그래프가 합동이라 볼 수 있겠지. 합동. 사실 고교 과정에서 중교, 중학교 과정에서 마찬가지고 합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공부하진 않아. 근데 합동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를 이제 이도 시켜가지고 포개지면은 합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평이동 해가지고 포개지면 합동이고 뭐 대칭 이동, 그러니까 정확한 이동을 통해서 얘가 정확한 일치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 두 그래프가 이 어떤 도형이 합동이다. 그 말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동이라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볼게. 그럼 구하라는 넓이는 사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밑변 길이가 2고 높이가 3인 직사각형 넓이니까 답이 얼마겠어? 여기 나오겠지? 알겠니? 그다음 밑에 48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A, B, C, D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파악해야 돼. A, B, C, D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선 x는 저기 안 나와 있네. Y는 X가 그냥 뭐 이렇게 생겼겠지? 오케이. Y는 X. 왜냐면 X 값이 1일 때 함수 값이 1이니까 그지?
자, 48번 봐봅시다. 각각의 의미를 보면은 자, A의 의미가 뭐야? 이 식의 의미. H가 그렇지, 기울기지, 기울기. 뭐랑 뭐의 기울기야? 뭐의 기울기야? 여기랑 이 점을, 즉 점 O랑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볼 수 있겠니? 맞아? 응. 왜냐면 x좌표 차가 지금 a고 y좌표 차는 2a-1제곱이니까, 그렇지?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 b의 기울기. 그 다음에 b는 OQ의 기울기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OQ의 기울기. 맞지? 그 다음에 C는 B-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야. C는 점 P랑 점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볼 수 있겠니? 이렇게 직선 PQ의 기울기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D는 뭐지? A분의 2A제곱. Y축. 응. 평행이동. 지금 평행이동해야겠지. 일단은 평행이동해놓고, 그러니까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그렇지, 1만큼 평행해놓고 나서 지금 1이니까 여기 길이겠네, 그렇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길 거야, 그렇지? 그래놓고 나서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K가 있겠네, 맞니? 응. 그러고 나면은 점 D는, D가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의 기울기다 라고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이 이 점을 뭐 P 프라임이라 한다면은 O P 프라임의 기울기다. 여기 볼 수 있겠지? 일단 가장 큰 건 뭐야? D가 가장 클 것이고, 가장 작은 거는 A겠지. 그 다음은 B, 그지?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D, 이런 순서겠지? 지금 얘가 기울기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직선 그려가지고 기울기 비교해야 돼. 어차피 이 기울기 값은 정확히 못 보잖아, 그치? A랑 B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이해되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지수 함수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가봅시다.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정의부터. 자, y는 ax 제곱. 얘가 우리가 배웠던 지수 함수였지. 그치? 얘가 지수 함수였어.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보면은 얘가 일단은 얘랑 똑같은 게 지금 보면은 x가 로그 a의 y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지금 역함수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인 거야. 양변의 밑이 a인 로그 씌워가지고 x를 로그 a, y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역함수를 구하면은, 여기서 역함수 구하면은 x랑 y 자리 바꾸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나온다. 우리 지수함수에서 a가 양수였고 a가 1은 아니었어. 마찬가지로 여기서 표현도 a가 양수이면서 a가 1은 아닐 거야. 동일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역이 원래 뭐였지?
모든 실수였지? 치역은? 양수. 그렇지, 양수. y가 양수다. 이렇게. 그럼 역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해서 거꾸로 y에서 x로의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정의역이랑 이 공역이 바뀌는 거니까, 정의역이랑 치역이 바뀌는 거니까 얘 바꿔주면은 정의역이 x가 양수, 그다음에 치역은 이번에는 y가 모든 실수다. 즉 로그 함수는 치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에서 치환했을 때 이 범위를 명시해야 됐어. 양수라고. 근데 로그 같은 친구는 어차피 치역이 모든 실수라서 얘를 어떤 t로 치환하더라도 크게 범위를 주의하지 않아도 돼. 알겠니? 어차피 모든 실수니까. 이렇게 로그 함수 정의는 이렇게 된다. 저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게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그럼 지수함수 그려놓고 나서 그 친구 역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얘가 y는 ax 이렇게 했었어. 이제 a가 0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럼 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 나오겠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원래 0,1이었으니까 얘는 1,0 지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y는 로그 a의 x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 이번에는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 그럼 이때 얘가 지금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올 건데 얘가 대략적으로 뭐 이러한 모양이 나오면서 y는 ax 제곱.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나오는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이 나올 거야. 제가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그래서 정의역이랑 치역 보면은 아까 봤듯이 정의역은 이번에는 x가 양수, 다음 치역은 모든 실수. 다음 포인트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랑 마찬가지로 0,0이 된다. 여기 나오는 포인트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이 0,0을 기준으로 그리면 좀 편하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정점은 원래 지수함수의 정점이 0,1이었어. 이번에는 1,0이 되겠지? 1,0. 그다음에 원래 지수함수의 정선이 무슨 축이었어? x축이었어. 그렇지? 그럼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동시키면 뭐가 돼? 얘를 대칭동시키면은 y축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엔 정근선이 y축 될 거야. y축. 혹은 뭐 x는 0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a 값이 1보다 크면은 a 값이 밑에 있는데 이 a 값이 1보다 크면은 얘는 증가함수. 그다음에 a 값이 0과 1 사이면은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럼 대칭 무슨 대칭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a의 x랑 y는
마이너스 로그 ax 얘를 한번 비교해보자. 그럼 얘는 무슨 축 대칭일까? 그렇지, 얘는 x축 대칭이겠지. 왜냐면 y 자리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여기서 y 자리에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야 이 식이 될 거니까 얘는 x축 대칭이다. 그래서 사실 이 지수함수 이 두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었어, 그지? 근데 방금 쌤이 그린 이 로그 함수는 뭐의 대칭이라고? 그렇지, x축의 대칭이라고. 그다음 비교를 해보면 뭘 비교할 거냐면은 그래프 그렸을 때 그러니까 이 1,0을 지나면서 이 그래프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려줄게. 그럼 주의할 게 얘가 언제 얘가 지금 계속 이제 커지다가 점점 어디 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다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커져. 다만 이 커지는 양이 줄어든 것뿐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커지는 거지. 얘도 결국에는 계속 커지다, 계속. 그렇지? 계속 커져, 계속 올라갈 거야 얘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 파란색 그래프를 쌤이 y는 로그 a의 x, 초록색을 y는 로그 b의 x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러면 a랑 b의 대수 관계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y는 1이란 직선과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파악해보면 돼. 그럼 y는 1이라는 직선과 만나려면은 이 값들이 다 1이 돼야 돼. 그럼 1이 되기 위해서는 얘는 x가 b가 돼야 되고 얘는 x가 a가 돼야겠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b가 될 것이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a가 된다. 그럼 a랑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크겠지? 그럼 아래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위에 있는 걸 뒤집은 거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x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 bx. 이렇게. 그럼 이게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는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니? 얘가 1이 돼야 돼, 얘가. 그럼 x가 뭐가 돼야겠어? 이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x는? A분의 1. 그렇지, a분의 1이겠지? 네, a분의 1. 그럼 비슷하게 여기는 뭐겠어? b분의 1 되겠지,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수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우리 지수함수 그려가지고 대수관계 파악했듯이 얘도 비슷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봐줘. 얘는 우리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를 거 없이 아까 이 포인트가 쌤이 지금 0,0이라 했으니까 이 포인트가 얘는 m,n이 되는 거야. m,n.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는 x는 m, y는 n. 제가 지금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원점이었던 점
근데 이거 뭐 똑같이 뭐 이동했으니까 뭐 이렇게 위로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래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감소한 형태로. 그럼 이제 이 점의 좌표가 m 플러스 1, a 된다 볼 수 있겠지? 이 점 좌표가. 그래서 위에 거는 a 값이 1보다 클 때, 아래 거는 a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저는 평행이동했어. 근데 어차피 치역은 모든 실수였기 때문에 치역은 안 바뀌어. 그래서 여전히 y바 y는 모든 실수야. 근데 이번엔 정의역은 바뀌어. 왜냐면은 정의역은 항상 로그가 지금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x 값은 m보다 커야겠지? 그래서 정의역은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이냐? m보다 큰 x들의 모임이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원래 포인트가 0,0였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시켰으니까 m, n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점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점 m 플러스 1, n 이렇게. 그럼 정근선도 항상 같이 움직인다 그랬어. 근데 얘는 원래 x축 정근선이었으니까 y축 평행이동에는 영향을 안 받아. x축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원래 정근선이 아까 y축이었어. x는요. 그럼 얘는 이번 정근선이 뭐가 되겠어? x는 m이 되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로그 함수의 역함수. 로그 함수의 역함수. 자, 얘는 y는 a의 x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m이 될 거야. 역함수. 자, 왜 그러냐면은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해 대칭인 함수야. 근데 자, 이 친구는 원래 함수가 y는 로그 ax 여기 있을 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어. 그러면은 역함수는 반대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얘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즉 이렇게 서로 바뀌어야 된다. 역함수니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y는 a의 x제곱이랑 y는 로그 ax제곱 ax 요거에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 많이 나와. 교점의 개수. 첫 번째, 예를 들어서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 그럼 0과 1 사이라면 우리가 아까 그래프 봤을 때 우리가 요 그래프 교점 몇 개야? 무조건 한 개야. 왜 무조건 한 개냐면은 얘가 지금 감소하는 친구야. 그럼 감소하는 친구랑 y는 x라는 그래프는 무조건 교점이 한 개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도 시키면은 무조건 이 y는 x 위에 교점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무조건 한 개고, 이 한 개는 어디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존재한다.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1보다 클 때.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상황처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안 만날 수도 있어. 그렇지?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얘가 사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만나는 상황도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만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만나는 이 교점은 마찬가지로 반드시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게 역함수의 그래프니까. 맞니? 좀 더 크다. 이때는 교점이 뭐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근데 0개든 1개든 2개든 무조건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로그 함수 그래프 개형은 마찬가지로 y는 ax 제곱, y는 ax 제곱 지수 함수의 역함수였으니까 지수 함수 그래프 개형이 몇 개였지? 4개였지. 그럼 로그 함수도 그래프 개형이 4개 나오겠지? 그래서 이번엔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4가지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여기 복습만 좀 잘하고 이 다음 페이지가 우리 방금 배웠던 개념에 대한 문제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여기 한번 다음 페이지 어디냐 2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와봐. 23페이지까지 우리 방금 배웠던 개념에 대한 문제 나와 있으니까 복습하고 문제 풀어오세요. 여기까지 합시다.